반갑습니다. 전통시를 지키고 가꾸는 시인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신 자리에 저도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시조, 전통에서 세계문화로, 그중에서 한국의 현대시조에 관해서입니다. 시조가 어디에서 왔는가? 시조의 다양한 모습은 어떠한가? 시조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시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형시라고 하잖아요. 삼장육부 12마디로 이루어지는 정형시다. 제가 제시한 그 율경로는 음수율, 음보율, 음영율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수율은 그 초기에 율경론 연구에서 나온 그 통계 수치예요. 그래서 그 3434, 3434, 3543이라는 그 글자 수로 본 그 통계 수치인데 이 3434, 3434, 3543이라는 그 음절 수가 반드시 이렇게만은 되지 않더라. 그래서 45글자 내외로 음절의 가감 신축이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형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융통성 있는 정형시다. 가감 신축이 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그 수치가 3434예요. 3434를 지키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수율이 아니다. 반드시 음수율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나아간 연구가 음보율입니다. 음보율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이 이 그 율격 단위는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 한 장에, 한 라인에 4음절 정도의 음량을 가지더라. 그 4음절 정도의 시간적으로 같은 음량을 가진다. 음의 길이를 가진다. 그래서 네 마디의 등장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초장과 중장은 이런 형식이 같아요. 사음격 네 마디 형식. 그런데 종장에서 첫 마디만큼은 삼음절을 지키더라. 둘째 마디에서는 음량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게 시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점입니다. 시조가 시조이게 하는 특별한 지점. 그래서 음보율을 다시 이야기하면 기준 음절수 사음 사복격이다. 크기가 같은 네 마디에 네 마디 네 걸음으로 이루어지더라. 네, 종장 첫 마디는 3음절이고 둘째 마디는 글자 수로 보자면 5 내지 8음절이 되고, 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두 마디가 합한 것만큼의 글자 수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한 것은 두 마디가 합해진 것만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제시한 게 음량률인데요. 음수율이 시조의 형식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음보율로 나갔는데, 음보율도 역시 음절 외에 다른 자질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마디에 이 음절인 그런 노래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예로 든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음절이 두 개이라면 이 음절, 사모라라고 할 때 4음절 정도가 되는데, 이 모라라는 용어는 음량률에서 나온 용어인데 1모라는 1음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모라는 네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작품에서 보면 네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 세 글자도 오더라. 그러면 두 글자, 2음절, 세 글자, 3음절 외에 다른 자질이 4음격을 채워주지 않겠나, 4모라를 채워주지 않겠나. 그래서 연구 결과 장음과 정음이라는 자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음량률의 기저 자질은 음수율과 음부율에서 이야기하던 음절을 포함해서 장음과 정음이라는 자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장 첫 마디와 둘째 마디는 음절을 꼭 지키는, 그야말로 이 지점은 자수율, 음수율이에요.
이 지점은 두 개의 마디가 합한 것만큼 음량이 늘어나는 변형율격의 지점이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장 첫 마디와 둘째 마디 이 지점이 시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식 장치입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인용한 작품은 조윤성이라는 그 18세기, 17세기, 18세기 작가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봄이 간다커늘 술 씻고 전송간 낙화하는 곳에 간 곳을 모르노니 유막의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봄이 왔다가 간다고 하기에 나기 등에 술을 씻고 잘 헤어지는 인사를 잘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봄이 와서 꽃들이 막 난만하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이 지고 수기 꽃잎이 쌓여서 그 꽃잎이 쌓인 길로 봄이 갔어요. 그래서 간 곳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막의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자, 유막은 버드나무 잎이 축축 늘어진 그런 커튼 같은 거예요. 버들잎 커튼 같은 거죠. 유막에서 어느 숲에 숨어 있는지 유막에서 꾀꼬리가 꾀꼴 꾀꼴 하고 노래가 하는 거예요. 꾀꼬리가 노래를 했다라는 것은 초여름이라는 얘기죠. 꾀꼬리가 와서 봄은 가고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봄은 어제 같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음량률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봄이 두 글자 다음에 장음 하나, 정음 하나, 단다컨을 술 씻고 정음 하나, 장음 하나, 전송간이 이렇게 사음격을 채워주는 거예요. 글자만이 글자로서 두 글자가 봄이라는 두 글자가 왔다면 장음 하나, 정음 하나 와서 사음격을 채워주고 술 씻고라고 삼음절이 왔다면 장음 하나가 와서 사음격을 채워주고 이런다는 거죠. 중장에 보면 낙화 이렇게 돼 있어요. 낙 한자죠. 한자어죠. 낙화. 낙 다음에 장음 하나, 화 다음에 장음 하나 이렇게 해서 사음격을 채워주고 간고술도 장음 하나가 와서 사음격을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종장 유막의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자, 종장 첫 마디 유막에는 반드시 삼음절을 지켜줘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음수율, 자수율, 음절율 요걸 지키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음수율, 자수율, 음절율 이야기했는데 그건 다 같은 뜻이에요. 세 글자를 반드시 지켜주고 두 번째 꾀꼬리 이르기를 요것은 두 마디가 합한 것만큼 두 마디가 합해진 것만큼 음량이 늘어나는 지점이다. 변형률격이다. 꾀꼬리 세 글자 다음에 장음 하나가 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음절 그래서 오 내지 팔음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점은 그래서 음보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어, 음량률로 보자면 3오라 플러스 3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장 첫 마디와 둘째 마디 이 지점을 반드시 지켜줘야 시조다운 시조가 된다. 시조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 된다. 자, 서울일이라는 그 서발 선생님의 작품을 제시했는데요. 이 작품은 이 선생님이 경남 고성에서 60년대에 등단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촌사람이에요. 아주 궁벽한 시골 마을에 살던 분인데 등단하고 좀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좀 성공해 보고자 그때 이제 고성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좀 출세를 해보고자 서울로 오셨죠. 그런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만 주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것만 보여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선생님은 일자리나 돈이 좀 필요했을 수가 있죠. 그런 얘기예요. 서울에 와보니까
내 오늘 서울에 와 만평정막을 사 안개처럼 가랑비처럼 흩고 막 뿌릴까 보다. 바닥난 호주머니엔 주고 간 벗의 명함. 이 벗의 명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한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명함 따위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작품도 보면 사음격, 사음사복격. 첫째 마디 음절로 보자면 삼음절이네요. 그렇다면 하나의 장음 정도가 와서 사음격을 채우더라. 이 초장 셋째 마디는 음절은 만평, 이음절로 돼 있네요. 이거 한자어죠, 만평. 만 다음에 장음 하나, 평 다음에 정음 하나가 오죠. 그래서 사음격의 마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막을 사다, 바람비처럼 뿌릴까 보다 이렇게 오음절이 오잖아요. 음보의 양식화 범위는 음절로 보자면 이음절에서 오음절까지 이렇게 음보가 마디가 양식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 시가 율격의 이론입니다. 오음절이 가능하다. 오음절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 시조는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노래를 불러온 양식인 거죠. 여기서 이 호주머니엔이라는 그 종장 둘째 마디 여기처럼 음량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텍스트에서 고시조 텍스트에서 현대시조 텍스트에서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예, 이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시조는 글자 수를 딱딱 맞추어서 쓰는 주형의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어서 붕어빵을 빵빵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주형의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시조에 얹어서 시조에는 우리 말이 담겨요. 한국어가. 한국어는 첨가어예요. 첨가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손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손이라는 시어가 있다고 할 때 손이 두 글자가 되고 손에서 세 글자가 되고 손에서는 하면 몇 글자? 손에서는 네 글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집니다. 음절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조의 율격을 자수를 딱딱 맞춰 쓰는 자수율만은 아니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 종장 첫 마디는 반드시 세 글자를 지킨다. 이것은 14세기부터 음악적 전통에서 온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지점이다. 여기를 지키지 않으면 또 여기 첫째 마디 종장의 첫째 마디, 둘째 마디를 지키지 않으면 음량이 늘어나는 변형률격 요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시조라고 할 수 없다. 시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그런데 다른 마디들은 이 음절에서 오 음절까지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얹어서 노래 부르더라. 앞에서 조윤성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마디는 음절 두 개가 오고 또 서벌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마디에 음절 두 개가 오더라. 어떤 마디에는 음절이 다섯 개가 오더라. 어떤 마디에는 두 개가 오고 세 개가 오고 어떤 마디에는 다섯 개가 오더라. 이렇게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 리드미컬한 음향, 리드미컬한 음향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조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개의 와인 글라스 모형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와인 글라스를 초장에 4개 놓고 중장에 4개 놓고 종장에 4개 놓고 같은 크기의 와인 글라스가 있다. 이것이 3장 6구 12마디의 형식과 같습니다. 초장 4마디 사음격, 사음격만큼씩 와인의 양을 채워주는 거. 중장도 그렇고. 그런데 종장은 첫 마디는 3음절만큼 와인의 양을 채운다는 것.
그 둘째 마디는 두 마디를 합한 것만큼 넘치는 음량을 와인의 양을 채워준다는 것. 이것이 그 시조의 삼장국 12마디 형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와인의 양은 어떤 잔은 많이 채우고 어떤 잔은 적게 채우고 어떤 잔은 넘치게 채우고 어떤 잔은 반드시 세 글자만큼 채워지고 이러한 모습에서 구체적인 시조와 다르지 않다. 어, 한 마디에 두 글자만큼 채운 부분이 그 와인의 양으로 보자면 반 정도 채운 게 되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와인잔을 채웠을 때 이것을 실로폰의 길이로 본다면 실로폰 채로 두드렸을 때 리드미컬한 음향 소리가 들리겠죠. 소리가 들린다. 글자 음절과 같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이것을 저는 또 이제 음악에서 음표와 쉼표와 관계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악보에서 보면 어떤 마디는 음표로 다 채워져 있고 어떤 마디는 음표와 쉼표가 같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조에서도 한 마디가 사음절로 딱 채워져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마디는 음절 두 개가 올 수 있고 나머지는 장음, 정음이 오듯이 음악에서도 악보에서 음표가 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쉼표가 오고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과 같다. 시조는 음악이에요. 와인 글라스에 다양하게 와인의 양을 채워서 드르륵 채로 쳤을 때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리듯이 악보에서도 음표와 쉼표가 갖추어져서 리드미컬한 음악을 연주하게 되듯이 시조 또한 그렇다. 어떤 마디는 두 글자가 오고 어떤 마디는 다섯 글자가 오고 어떤 마디는 세 글자가 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주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와인잔을 네 글자만큼씩 딱딱 와인의 양을 똑같이 채웠을 때 그것을 채로 두드린다면 똑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을 도식적이다 하죠. 그것은 음악이 아니죠. 와인의 양, 종장 첫 마디는 3절만큼 채우고 둘째 마디는 변형률격, 3호라 플러스 3호라, 사음격 마디 두 개가 합해진 것처럼 8모라 이내로 채운다. 나머지 마디는 그 첨가어라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화처럼 유연하게 채운다. 자, 그래서 시조가 노래성을 지닌다, 리듬감을 지닌다. 이것은 반드시 음절만 채우는 게 아니고 장음이나 정음이 함께 한 마디를 채웠을 때 노래성과 리듬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왜 그런가? 시조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노래해온 구비가요다. 노래라는 거죠. 시조는 유연한 리듬을 지니고 있어야 유의미한 형식이 된다. 도식적으로 네 글자만 딱딱딱 와서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시조가 노래가 아닌 서정시, 정형시일 때, 현대의 정형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만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형식보다는 이것을 그 동양화에 비유하자면 여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음절이 채우지 않은 부분은 동양화의 여백과 같은 거죠. 그 동양화의 여백은 장음이나 정음,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동양화의 여백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장음이나 정음이. 12개의 와인 글라스, 그리고 노래성과 리듬감. 여기에서 노래성이나 리듬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글자가 아닌 장음이나 정음과 같은 그런 자질이 감당하는 것이다. 장음이나 정음은 동양화로 보자면 여백과 같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먹으로 그린 부분, 그런데 먹으로 채워지지 않은 하얀 그 바탕, 그것을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백이 그 그림을 사실은 살려줍니다. 시조 또한 마찬가지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글자만이 아닌 장음이나 정음과 같은 요소가 동양화의 여백 같은 음,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시조에서도 그런 여백과 같은 공간이 있을 때 음절만이 아닌 장음이나 정음과 같은 요소가 채워질 때 리듬감, 노래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제시한 작품은 이태정 시인의 주름치마의 자세. 주름치마라는 것은 플리츠 가공을 한 거잖아요. 꽉 눌러가지고 주름이 딱딱 잡혀 있어서 주름치마가 주름치마인 것은 간격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름치마에 간격이 없으면 그냥 스커트인 거죠. 주름치마의 자세, 간격과 간격, 그 사이를 유지할 것. 한 번 접은 마음, 다시는 되돌리지 말 것. 바람이 귀찮게 해도 찰랑찰랑 춤을 출 것. 이 작품이 참 깜찍한 것은요. 서장과 중장에서는 그 주름치마의 그 간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주름치마가 접힌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격과 간격.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마음도 한번 먹었으면 어, 끝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그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장에서는 이런 얘기,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어. 바람이 귀찮게 해도 찰랑찰랑 춤을 출 것.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주름치마가 아니 된다 하더라도 한 번 접은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름치마처럼 찰랑찰랑 춤을 출 수 있는 생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밤톨 깎아놓은 것 같이 그런 깔끔하고 예쁜 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도 간격과 다음에 장음 하나, 간격. 이거 한자어거든요. 간 다음에 장음 하나, 격 다음에 정음 하나. 그 사이를 유지할 것. 한 번, 여기도 장음 하나, 또 장음 하나. 어디는 장음 하나 오고 정음이 오는데 어디는 뭐 장음이 두 개가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중장 둘째 마디에서 다시는 되돌리지 말고 요 부분이 음절수가 6개나 되네요. 이러한 양상은 고시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시조는 45글자 내외로 음절의 가감 신축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정형시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한국어가 첨가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음, 시어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음절수가 달라진다. 제가 손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손, 손이, 손에서, 손에서는, 손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손 하나의 시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음절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첨가어예요. 한국어의 발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 되돌리지 말 것, 되돌리지 말 것, 한 음보 정도 늘어난 얻구 형태인데 이런 것도 다 평시조의 범주에 든다. 다음은 임채성 시인의 GAP. GAP가 미국 브랜드죠. 저도 GAP 상표를 가진 옷이 있습니다. 임채성 시인 참 시 잘 쓰는 시인이에요. 그 이제
21세기 현대 시조를 이끌어갈 후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AP, 지나치듯 슬며t 본다. 백화점 의류 매장. 명조체로 박음질한 GAP 상표 하얀 옷을 누구는 갑이라 읽고 누구는 또 갭이라 읽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갑이 있고 갭이 있다. 아무런 잘못 없어도 고개 숙일 원제 위에 쉽사리 굽힐 수 없는 틈새까지 덤으로 입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갑의 앞에 서야 한다. 여인 목 죄어오는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오늘은 GAP를 나도 한 번 입고 싶다. 참 공감 가는 작품이잖아요. GAP라는 상표, 이것을 누구는 뭐 갭이라 읽기도 하고 누구는 갑이라고 읽나 봐요. 그래요. 갑이라 할 수도 있고 갭이라 할 수도 있다. 자, 만국에는 갑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갑은 뭐 일테면 사장님, 상사, 뭐 어른, 예. 그 대척점에 누가 있어요? 사장님, 직원, 상사, 부하, 어른, 아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갑과 을의 관계에는 갭이라는 차이 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갭. 갭이 차이라면 다행이야. 그런데 차별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잘못 없어도 고개 숙일 원제 위에 쉽사리 굽힐 수 없는 틈새까지 덤으로 있는, 참,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갑의 앞에 서야 돼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야인목 지호는 그러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야 되겠죠. 야인목 지호는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오늘은 GAP를 나도 한번 입고 싶다. 뭐 GAP가 넥타이 입는 와이셔츠 아니잖아요. 아주 편안한 옷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티셔츠죠. 티셔츠. 음, 정말 공감 가는 작품이죠. 황진이의 작품을 제시했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더면 가라만한 제구태야. 보내고 그린 한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 작품에서 어저 다음에 어저 두 글자네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 어저 장음 하나 정음 하나가 와야 되겠죠. 장음 하나 정음 하나가 온다는 것은 장음 두 개가 나란히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음량률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장음 하나 정음 하나가 와서 사모라 삼격을 지켜준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여기에 장음 하나가 오겠죠. 하더면 정음 하나가 와요. 이 자리는 왜 정음이 오느냐. 중간 휴지 다음에 여기에는 중간 휴지, 구와 구 다음에는 중간 휴지고 또 이 뒤에 구 다음에는 행말 휴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면 다음에는 중간 휴지 다음에 정음이 오고 만약에 여기도 끄트머리 여기도 행말 휴지가 행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정음이 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저 장음 하나 정음 하나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다음에 장음 하나 하더면 정음 하나 가랴만한 제구태야. 보내고 그린 한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다음에 정음 하나. 자, 보내고 반드시 삼음절을 지키는 지점. 그린 한정은 오 내지 팔음절, 오 내지 팔모라가 되는 두 마디가 합한 것만큼 음량이 늘어나는 변형율격의 지점이다. 이 종장 첫 마디와 둘째 마디는 반드시 지켜줘야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조는 아시다시피 한 장이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더면 가랴만한 제구태야. 이렇게 한 마디, 한 장이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이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시랴 하더면 가라만한 제구태야가 한 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가라만한 제구태야 요 지점을 굳이 행간걸침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간걸침이라는 용어는 시조의 용어가 아니고 서구시의 용어입니다. 서구시의 용어. 이거는 요 중장 이 지점은 이시랴 하더면 제구태여 가랴마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구태야 같겠냐고, 제구태야 같겠냐고 이거예요. 근데 자리를 살짝 바꿔놓은 거죠. 이걸 뭐라 그래? 한국시에서는 도치법, 도치, 자리를 바꿔놓는다 이거죠. 시조에서는 도치법이 가능한 것이고 행간걸침은 시조의 용어가 아니라 서구시의 용어다. 자유시의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체적인 작품, 예시조와 현대시조를,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제시하면서 음수율, 음보율, 음량률에 이르는 시조의 율격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시조는 한국어라는 첨가어를 자연스럽게 얹어 부르던,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얹어 부르던 말하기 방식의 노래다. 그래서 마디마다 음절수가 다르더라. 음절수가 다를 수 있다. 한 마디에 이음절 이상 5음절 정도까지 올 수 있더라. 그리고 종장의 첫 마디는 반드시 3음절을 지키고 둘째 마디는 두 마디가 합한 것만큼의 음량이 확 늘어나는 변형율격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시조는 자연스러운 말하기 방식으로 노래해온 한국의 서정시입니다. 글자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3장 6구 12마디, 3장 6구 12마디에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얹어서 부르는 노래다. 각 장이 네 걸음 네 마디로 말하되 시조에 담고 싶은 의미 내용을 남다른 상상력과 시어로서 개성적이고 유연한 가운데 리드미컬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글자 수를 딱 지키는 지점은 종장의 첫 마디다. 음량이 확 늘어나는 변형문법 종장의 둘째 말이다. 이 지점을 잘 지키고 나머지 마디는 음절수가 적었다, 늘었다 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시조라는 언어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조라는 언어 예술 세계는 개성, 참신성, 그리고 활달한 언어 구사를 추구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말의 첨가어라는 한국어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정형시로서 글자 수를 지키는 지점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종장 첫 마디 세 글자, 종장 둘째 마디 5 내지 8음절이라는 지점이죠. 나머지 다른 마디는 2음절이나 5음절 정도로 말에 따라서 의미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구사하듯이 표현하면 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